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는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운동부가 있는 지금의 중학교로 입학했고 지금까지 다른 학생과 함께 훈련하고 각종 대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같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학년 선수들 몇몇이 합숙소에서 단체로 구타를 가했는데 실은 때린 선수 이외에도 원인을 제공한 3학년 운동부 선배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직접 때린 같은 학년 아이들은 선배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고 3학년 아이들은 저희 아이와 다른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없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분명 있지만 가해자 모두가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합을 준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저는 아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어머님의 그 착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연이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엔 뭐 언어 폭력도 폭력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기합을 줬습니다. 자, 근데 학교 또 스포츠팀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일반 학교 폭력과는 어느 정도 또 양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거의 가해한 학생들 반드시 혼나야죠. 혼나야 돼요. 네, 혼나야 됩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이게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그 이제 불법성에 관해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사고들 특히 많이 보도가 됐죠. 맞아요. 그런데 자, 아직 이렇게 학교 운동부와 같은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무슨 그 하나의 관행 또는 전통 이런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동부와 같이 여러 가지 몇몇 곳에서는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조금 저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관행은 어디까지 관행이니까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3학년 선배들이 또 본인은 폭행한 것이 아니라 기합을 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합은 뭐 학교 폭력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해서 그 신체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 폭력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물론 구체적으로 또 그 행위는 폭행인지 또 협박인지 강요인지 우리 형법에 정하는 구성 요건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기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 또 셔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괴롭히는 것을. 데이터 셔틀, 와이파이 셔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거든요. 네, 직접적인 폭력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도 이 부분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신체에 어떤 폭행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학교 폭력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 셔틀 또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경우는 협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그 학생에게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강요해서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무 없는 일을 지금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요죄에 해당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학교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네, 요즘 참 많이 강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자, 폭행을 지시한 학생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 그러니까 시켜서 나는 했다. 이런 학생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시켜서 하게 한 학생 더 나쁘죠. 그리고 선배가 그러면 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 그 형법은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관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들도 공범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사라는 것은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라는 것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 선배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이제 지시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게 범죄의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행위에 예.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아마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 폭행, 이 폭력을 갖다 주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3학년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3학년 학생의 들의 주도로 이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보여져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처벌 혹은 3학년 학생이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교사범이 아니라 정범, 즉 이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위한 행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한 결과겠죠. 네. 자, 우리 폭행당한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행정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형사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제 행정적인 방법은 우리가 대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이제 진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직접 교육지원청에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별로 이제 존재를 했는데 네.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성도 전문적인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약 한 2년 전부터 결과적으로 각 학교에 있던 학교 대책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이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상위 기관으로 사실 올라가서 지금 심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하나의 결정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결정이 되고요. 네. 그 결정은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폭위에서 어떠한 가해 학생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어떤 서면 사과라든지 심지어는 전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는 이제 형사적인 그렇죠. 절차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네. 다만 이제 우리 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형사적 처벌은 이제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네. 형사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시면 형사 미성년자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사안을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일단 무조건 다 지금 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금고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해서 또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신고 후에도 가해 학생들이랑 한 학교에서 만약 전학을 보내지 않는다면 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될 텐데 우리 피해자 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뭐 따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형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 학폭위의 어떤 결정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면 사과를 한다든지 또 반을 나눈다든지 전학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를 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처벌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또 우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좀 더 강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횟수가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번 일단 지금 현재 당시에서 먼저 이의 제기를 하시고 그 행위가 이제 강화된다라면 전반 또는 전화까지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